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을 좀 갖자라는 뜻으로 이 제목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람을 볼 줄 아는 해안을 갖자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 그림을 코끼리를 놨는데 코끼리를 이제 뭐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한다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죠?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뭐 기둥처럼 생겼다 그럴 것이고 꼬리를 만지면 끈처럼 생겼다 그럴 것이고 뭐 코를 만지면 뭐 이렇게 뭐 뭉클뭉클 움직이는 그런 호스처럼 생겼다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코끼리를 장님이 보듯이 하듯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아마 이 속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요즘 그 대기업들의 입사 시험 때 면접을 AI가 본대요. 그래서 이 AI한테 맡기는 이유가 뭐냐면 면접관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편견이 있다니까요. 편견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선입관이 없이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한 방편으로 면접관을 AI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이 AI를 사용한다 그래요. 근데 이 AI가 이제 뭐 빅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말 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눈동자의 어떤 그런 부분, 표정, 이런 빅데이터를 갖고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AI가 판단을 하는 거죠. 아주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기계가 우리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입사 시험이 누구에게나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택의 기로잖아요. 내가 선택되느냐, 많으냐, 뭐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로인데, 그래서 첫 직장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거든요. 근데 이 인생이 좌우하는 순간을 우리가 기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빅데이터에 의한 선입관이 없이 인재를 뽑기 위한 기업들의 이제 몸부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AI가 면접을 보든 그다음에 사람이 면접을 보든 그 인사 담당자가 꼽는 기업에서 원하는 인물상이 있대요. 그 인물상이 10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의 키워드가 책임 있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그다음에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과 도전과 소통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가장 높은 항목이 표정하고 눈빛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표정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고 표정이 인재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얘기죠. 아마 AI가 그 수집한 그 빅데이터 안에도 이런 정도의 수준, 이런 정도의 항목, 이런 정도의 항목의 중요성이 내포되지 않았나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자세, 태도, 그다음에 이제 말하는 내용, 뭐 말하는 방식, 또 놀라운 것은 목소리,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항목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음, 우리 고등학교 동창 중에 현대에 입사를 해서 현대 엔진 대표까지 지낸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자기 능력으로 사장까지 한 친구가 그 친구 하나예요. 다들 이제 뭐 임원에서 어, 퇴임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도 못 가고 부장에서 퇴임을 했지만 근데 이 친구의 그 면접 시절 에피소드가 우리 동창사에서 굉장히 재밌다기보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에피소드를 이제 많이 우리가 회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그 면접관이 이제 한 서너 명이 앉아 있는 그 긴 테이블이 있는데, 음, 어, 몸이 좋아 보인다고 질문하면서 뭐 운동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꾸준히 뭐 운동을 뭐
특별하게 뭐 태권도 뭐 이런 운동은 안 하고 꾸준히 그냥 집에서 생활 운동을 한다 그랬더니 어, 이 테이블을 한번 장수로 뽀개 볼 수 있느냐 손으로 몸이 좋으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순간적으로 이 친구도 이제 지지를 발휘한 거죠. 아니 좋은 책상 이 비싸 보이는 책상을 왜 뽀갭니까? 예? 이건 뽀개라니 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비싼 책상 뽀개시라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좋은 대학은 아니에요. 대학 이름을 대면 조금 그 대학을 허가하는 것 같아서 좀 안 되죠.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이 인서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현대에 붙었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의외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 결정적인 게 이 면접을 잘 봐서 그 친구가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업직을 뽑는 직이었었는데 현대엔진에서 거기에서 이제 붙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면접을 잘 봐서 붙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첫인상이 이제 중요하고 자신 있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메러비안 차트라 그래서 감정을 전달하는 요소 중에 어떤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냐라는 그런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즈니스에서 많이 응용을 합니다. 많이 대입해서 쓰기도 하고. 여기서 보면 말의 내용은 뭐 7%에 불과해요. 그 감정을 전달할 때. 오히려 55%가 되는 내용이 시각적인 이미지예요. 38%가 청각적인 이미지고. 그러니까 시각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태도나 자세, 그다음에 이제 그 사교성을 보는 거죠. 이 눈빛, 표정을 보는 거죠, 사실은. 어, 이 영장류가 이 흰자위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의존적으로. 같은 영장류인데도 침팬지나 고릴라에 비해서 이 호모사피엔스 이 사람은 오히려 흰자위가 더 많아. 이 흰자위가 왜 그렇게 유전적으로 발달을 했냐고 과학자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이 흰자위를 보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눈을 보면서 말을 할 때 상대방의 표정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으로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친근감을 하려고 한다. 나는 너랑 싸울 마음이 전혀 없다. 나는 너에게 복종을 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눈으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는. 그래서 눈이 굉장히 이제 유전적으로 흰자위가 발달을 했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사교성이라는 얘기죠. 이따금 상대방 눈을 안 마주치고 빈 허공을 보면서 얘기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은 사교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청각적인 이미지. 이건 목소리죠, 목소리. 목소리 톤. 제가 얘기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뭐 우울한 목소리, 어, 뭐 여성분들이 남성의 중저음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감성적인 부분이고 이런 비즈니스라 이런 사교적인 부분에서는 소울톤, 그죠?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목소리 이게 38%나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말의 내용은 고작 7%. 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사한 바가 많은데 이건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첫인상에서도 이제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시각적인 부분, 청각적인 부분이 음, 대부분 90% 이상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굉장히 불안한 동물이기도 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을 비롯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MBTI 검사를 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예 자기의 MBTI를 그 자기 SNS 계정이나 명함에다 박아갖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사할 때마다 틀려요. 검사할 때마다 매번 틀려요. 그래서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는데,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MBT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도 늘 궁금한 거예요.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도 나를 평가할 때 늘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주 보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볼 때마다 똑같은 게 나오는지 그게 제가 신기할 정도인데
근데 공자님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한 게 있어요. 이 공자님은 사람을 다섯 부류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성인, 군자, 범인, 소인, 악인. 이 모든 사람은 여기에 속한다 그러는데 공자님 스스로가 우리는 성인의 모든 인류가 성인의 반열에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석가님, 뭐 공자님, 뭐 마호메드, 뭐 이런 소크라테스가 속하기도 하고 이 성인은 말 그대로 살신성이죠, 그렇죠?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그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 위하는 마음, 이게 이제 성인이죠. 어? 어, 그래서 공자님이 성인은 뭐 만나기가 힘든 존재다. 자기도 만나기 힘든 존재. 본인이 이제 스스로 지금 인류에서 성인으로 이제 반열에 오르긴 했지만, 근데 군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요. 사군자로 대표되죠. 매낭국주의라고. 이 군자의 그 수준은 뭐 매화처럼 솔선수범하고 난초처럼 뭐 사람의 향기, 포용력이 크고 어, 그다음에 국화, 초심을 잃지 않고 초겨울까지도 꽃을 피우는 그죠? 일관성이 갖고 있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대나무를 대표하는 암만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도 불이라면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사군자로 대표되는데 그게 이제 군자의 범위거든요. 근데 공자님이 군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도 본인도 군자를 한 번도 못 만났다 그랬어요. 그만큼 드문 거예요, 군자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한 시대에 이 군자 한 사람이 탁 태어나면 그 시대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맞는다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공자님도 군자를 자기는 한 번도 못 만났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인격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범인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80%의 사람이 이제 범인인데 근데 이 한 20%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소인, 악인의 부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소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 입장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소인데. 그죠? 이런 분들이 왕왕 우리가 만납니다.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만났을 것이고 지금 현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거 20%에 해당되니까. 그죠? 이런 분들을 만나면 같이 있기가 피곤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팀워크가 깨지고 그 사람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팀워크가 깨지고 이런 분이 에, 뭐 권력을 잡거나 그 팀의 어떤 그 리더가 되면 뭐 미래가 암울한 거죠. 미래가. 그죠? 근데 또 악인이 있어요. 그죠? 이 악인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 사람도 소인처럼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가 하나 소인보다 플러스가 됐냐면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응? 대부분의 모든 범죄자가 다 여기에 속하죠. 모든 범죄자가. 응? 그 범죄 행위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는 이익이 생기지만 누군가는 상해를 입고 누군가는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음, 음, 결국은 뭐 이 삶을 달리하는 그런 결과까지 가져오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공자님이 그랬듯이 성인은 뭐 만나보기도 힘든 우리 시대에 과연 성인이 있을까 할 정도의 현대 사회이고 지금은 진짜 드뭅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이 공자님이 모든 범인은 군자가 되고자 매난국축의 자세가 되고자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에, 도리다. 이게 이제 공자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소인, 악인. 이게 이제 이 소인, 악인을 잘 구별해내는 방법이 제가 오늘 주장하는 인재평가 수능 시험입니다. 우리는 매번 수능 시험을 봐야 돼요.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 뉴스키너는 특히 다른 사람하고 달리 매번 매일이 취준생이기도 하고 취준생 입장이기도 하고 매번 면접관이 되기도 해요. 그죠? 면접을 보러 가는 신입사원 자세가 되기도 하고 면접을 보는 면접관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이제. 아마 뉴스킨을 하지 않았다라면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매일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자세는 대기업 면접 시험을 보는 AI 로봇하고 똑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럼 취준생과 면접관이 뭐가 차이냐? 똑같아요, 사실은. 그죠? 자신 있는 목소리, 그죠? 경쾌한 솔톤의 목소리, 그다음에 태도, 자세, 소통, 상대방의 눈을 보고 흰자위를 많이 보여주면서 어, 친근함을 표정을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면접도 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면접을 보는 나도 저 사람은 굉장히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분이다. 소인이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군자에 가까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나를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인재평가 수능 시험이다라는 이 아주 딱딱한 단어로 어떤 자세를 가졌으면 좋을까를 우리 뉴스킨의 표방문을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 음, 늘, 늘 명랑한 사교성을 갖고 있어야 돼. 예. 어, 서양인들이 악수에 그 하이할 때 이제 하이파이브하고 악수하는 그런 기원이 난 무기 없어 너를 해칠 마음이 전혀 없어를 표현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소통할 때 대부분 눈을 보고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은 참 어, 음, 인재구나.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밝은 사람이구나. 대부분 눈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간혹 눈을 막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허공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분들은 어, 아마 그게 버릇이라면 뜯어 고쳐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AI가 돼야 되거든요. 사람을 보는 볼 줄 아는 해안의 AI가 되기도 해야 되지만 면접관에게 딱 맞는 그 인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또 AI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눈을 보면서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표정 연습 정확하게 우리는 AI처럼 해야 되는데요. 자세 뭐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뭐 성형을 해서 이쁜 모습을 보여다 그게 아니고 외모. 그죠? 우리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참 단정하구나. 저 사람은 참 사귀고 싶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밝은 사람이구나. 분명히 우리가 좋아하는 자세가 있거든요. 좀 태도나 자세가. 그걸 우리가 생활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빨리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그만큼 이제 자기 개발이 중요하다는 거고. 제가 가장 중시 여기는 건 이 소통 부분입니다. 소통 부분. 대부분 우리 리스키너들이 이 소통 부분을 나는 말 잘하고 뭐 앞에서 강의도 여러 사람 앞에서 강의도 할 정도니까 그다음에 데모도 내가 여러 번 다른 사람들은 막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데모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소통에는 자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소통을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리스키너들이 사람들하고 한 시간 같이 모임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8, 90%를 자기 혼자 얘기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진짜 소통 부재입니다, 그거는. 근데 어떤 분들은 말만 꺼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제가 좀 금기시 여기고 싶은 단어가 우리예요, 우리. 뭐, 우리 남편, 뭐 우리 아이, 뭐, 우리 시어머니. 네? 뭐 우리 시아버지, 뭐 젊은 아낙들은 또 그런데 우리 시아빠, 시엄마 뭐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는데, 근데 그 대부분 우리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그 문장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자랑입니다. 대부분. 네. 아마 자기 자랑 듣고 싶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뉴스키어들이 자세도 괜찮고 태도도 좋은데 이 소통을 잘못하고 있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꺼려하고 싶은 사람, 그다음에 음, 결국은 비즈니스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시키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소통 부분입니다. 소통을 잘하는, 할 말만 딱 하고 많이 들어주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리스크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마음에서 오늘 인재평가 수능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찬 구호와 함께 이번 한 주도 알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통에서 배웠듯이 굉장히 그 솔톤의 목소리로 성공학원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학원. 나는 나는 날마다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